부부관계의 특성, 인위적 관계, 새로운 관계와 역할 발생, 상호작용 관계, 사랑이란. 부부관계의 특성, 부부와 그 외 친밀한 관계 간의 확실한 경계는 공인된 지속적 성관계, 그 결실인 자녀 출산 및 양육이다. 성관계는 종족 존속, 성욕 등의 생물학적 측면 외에도 대단히 중요한 심리적 측면을 갖는데 부부간 사랑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부부의 좋은 잠자리는 다음 날에 보다 힘찬 부부 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인위적 관계 무촌, 부부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후천적 인간관계를 말한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 만난 다분히 비혈연적 관계로서 혼인, 가능한 먼 친척을 제외하고 서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계이기도 하며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보완해주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이고 형제 간은 이촌이며 부부는 촌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촌이다. 원래의 좋은 뜻으로 본다면 부부는 혈연 이상의 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이혼을 얘기할 때도 말하지 않던가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다. 님과 남은 점 하나 차이다. 혈연이 아니면서도 하루 종일 같이 살고 같이 생각을 하며 자기 목숨처럼 같이 사는 관계, 부부, 촌수로 따져도 부부간은 무촌이라 불리는 것처럼 둘도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무촌이란 말은 더없이 두려운 말이기도 한데 남들과의 관계를 지칭할 때도 무촌이란 말이 쓰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랑해도 혈육처럼 끝까지 태생적 관계가 될 수 없는 부부라는 이름, 이렇듯 악의적인 상황이 되면 무디었던 무촌이란 말은 매우 날카로운 창으로 변해 부부 앞에 나서게도 되는 것이다.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사람이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는 자녀나 조카 등 다른 혈연 관계와는 다르게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은, 즉 유전적으로 가까운 혈연 관계가 없는 인위적인, 즉 사람이 선택하여 만든 관계이다. 그렇다면 부부가 원형적 의미의 무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부부 사이는 진정으로 사랑이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일심동체라고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지만 사랑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심하게 싸우고 헤어지면 사실상 전혀 관계없는 남남과 마찬가지라고, 때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남남과 운명적인 관계의 두 얼굴, 그래서 부부는 살까오면서도 조심스럽다. 무촌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촌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관심이다. 그런 만큼 부부관계에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정성과 공을 들여야만 행복한 관계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관계와 역할 발생, 결혼을 하면 미혼자일 때의 인간관계보다 개인차가 있지만 2배 정도 주변 사람들이 늘어난다. 결혼은 제2의 인생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생활인데 특히 새로운 관계와 그에 따른 역할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결혼 전의 가족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던 친족만의 관계와 역할에서 결혼을 매개로 하여 배우자를 비롯하여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자식이 생기면 부모의 역할로 인한 것도 부과된다. 배우자의 가족과 자식들로부터 파생되는 관계는 모두 소홀히 할 수 없고 소홀히 할 경우 그 결과는 일파만파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이 확장된 역할들로 인해 살펴봐야 할 관계 범위도 같이 팽창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시댁, 처가, 자녀의 학교, 자녀의 친구, 그리고 시댁과 처가를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계는 또 오죽 많을까.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도 상하자 인물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며 그런 가운데도 멈추지 말고 협조, 전진해야 한다. 신혼을 맞은 부부, 또한 신입사원과도
같이 주변 친인척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주목받아야 하며 주목받은 결과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운명이다. 하루 이틀 보다가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 결혼 초기는 부부 탐색기 및 적응기로서 전에 없던 다양한 일을 경험하며 각종 시행착오와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이나 배우자의 낯선 모습을 만나게 되며 이를 기점으로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간이 약이다. 성격 좋은 사람들은 그들과 능청을 떠는 고단시의 관계까지 진보한다. 열병을 이기고 타인과의 면역 시기를 거치면 그 후에 열매는 달다.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덕을 보는 수도 있고 인생이 풍부해지기도 한다. 결혼 관련 일에도 이 면역 항체 생성 시기라는 또 하나의 성장통이 꼭은 아니겠지만 필요한 것이다. 결혼 생활 중에 이러한 시련과 난관은 역으로 부부애를 성장시키고 인생을 강건히 살아가게 하는 훈련 과정을 거치며 부부간의 사랑은 더욱 성숙해가는 것이다. 상호작용 관계, 결혼을 한 후 늘어난 관계들 때문에 진통을 겪는 일이 보통 많아진다. 그러한 통증을 겪으면서 동시에 타인이 아닌 새로 만들어진 관계인 부부 자신들의 문제가 다가온다. 배우자의 건강, 의식주와 감성적 친밀 관계, 직장이나 외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등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사랑이 지속되면 좋으련만 결혼은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하므로 시들해지기도 한다. 이른바 나른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불만이 쌓여가며 남들 앞에 체면치레 정도만 하는 관계로 전락되기도 한다. 행복한 부부 관계, 부부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친밀감과 유대감이 돈독하고 여가 생활을 같이 하는 등 상호 동반 활동이 활발한 부부이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나 일보다 결혼 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관계이며 서로 만족하는 부부이다. 체면치레 부부 관계, 갈등과 불만이 쌓여 있고 행복하지 못하나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유형,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보다는 경제적인 만족, 생활의 편의, 자녀 교육, 사회적 체면 등 상호 간 실용적 필요로 유지되는 관계. 나른한 부부 관계, 결혼 초에는 행복한 부부 관계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애착이나 애틋한 마음 등 배우자 상호 간의 활력이 없어진 관계, 불안한 부부 관계,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서 깨질 가능성이 높은 위기의 부부 관계,